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오늘 이 밤 10시 뉴스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 대표님의 컨디션을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또 대신해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또 졸업식을 또 제가 했다 보니까 못한 만큼 또 열심히 해야죠. 지금 조국과 관련된 소식 참 넘치고도 넘칩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은 지금 거의 7번째 조국을 위한 거의 뉴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식이 터지고 있어서 저희가 바쁠 지경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지경인데요. 어떤 소식이 추가되는지 자세한 내용 우리 신의 한수 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네. 조국이란 인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끝이 없는지 계속해서 지금 속보 그리고 단독 보도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온 상황인데 또 충격적인 소식을 저희가 또 접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반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속보라고. 방송이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뜬 속보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정수석, 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교육부를 직권으로 감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 이야기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하면요. 교육부를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미성년자 논문조사팀을 직무감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담당자가 청와대로 가서 조사 현황과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교육부 조사, 이 직무감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루어진 이 직무감찰인데요. 미성년자 논문 조작 끼워넣기 실태를 조사하던 교육부 담당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조사 현황과 방식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와대 직무감찰에서 조사 담당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일개 정부부처에 개별 조사 현황을 들여다보고 스크린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교육부 담당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가 1차에서 3차까지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확인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모두 549건이었다고 합니다. 단국대에서만 12건이 발견이 된대요.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2009년 학회지에 등재됐기 때문에 교육부 조사 대상이지만 교육부는 조 씨가 고등학교 소속이 아닌 의대 연구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학회지에까지 등장했던 그런 자료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유독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그 조사 감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 그 교육부의 미성년 논문 전수조사 자체에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교육부에서 도대체 인력이 몇 명이나 되길래 소위 말하는 TF를 통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전국의 그 수많은 대학교, 수많은 연구원, 수많은 논문들을 현실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에서 지금 이 조민 씨의 소속을 단국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부가 마치 본인들이 조사 대상에서 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아마도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했다기보다는 각 대학별로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보고한 형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수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층 사회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교육부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창훈 부장과 제가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박창훈 부장이 고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왜 교육부를 감찰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던 차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나 조국 민정수석이 이 교육부 감찰에서 자신의 딸이 이게 걸려서 549건에 플러스 하나 해서 550건이 될 거를 우려한 나머지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혹시나 회피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저 그런 뭐 의심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물론,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그냥 추론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이런 건 아닌가라는 의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조사, 그리고 뭐 곽상도 의원실이나 아니면은 민정수석실에서 그 당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액션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심스러울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거고, 만약에 그런 건 아니라면, 그나마 조국 민정수석의 이 수상한 감찰이 명분을 조금이나마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작은 생각도 해본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박창훈 부장님하고 우리 홍채기 부장님께서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 민정수석실의 석연치 않은 감찰, 수상한 감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우리 박 부장님께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네. 뭐 가령 이 좌파들이 옛날에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고 뭐 권력에 뭐 어떻고 뭐 비리가 어떻고 그렇게 떠들었던 게 바로 이 좌파들인데 지금 정작 이 행태들을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추론하는 이 합리적인 사실이 맞다면은 지금 조국 이 사람은 정말 끝판왕 중에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 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만약에를 붙인다고 한다면 결국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청와대 내외부를 감찰하는 일이라고 본다면은 뭐 청와대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 어떤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진학 문제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각 교수들과 연계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터져나오는 의혹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뭐 그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게요.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이 딸의 교육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경우에는 이 감찰이 단순히 제대로 조사하라라는 압력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충분한 의문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이 자녀에 대한 어떤 논문 1저자, 2저자 올려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양대 의전원에서, 이번에는 부산대 의전원이지만 한양대 의전원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 박문일, 한양대 박문일 의과대학장 겸 의과 전문대학원장이 다른 학교, 연세대에 다니던 아들을 자신이 교신 저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SCI급 논문 2편을 만들었어요. 1저자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외부에 있는 대학원생의 논문이 너무 비슷해서 한양대에서 자체 조사를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게 아들이 어쨌든 한양대 의전원에 합격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한양대에서 개최해서 보직해임 건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단 이 사람이 아들이 논문으로 특혜받은 것이 없다라면서 일단 오리발을 부인했네요. 내밀었습니다. 더 정확해 보시면요. 아마 내용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논문으로 특혜받은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아들 1저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 뽑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돼버렸냐면 결과적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교신저자로 돼 있고 아들이 1저자로 된 논문으로 야기된 1년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교수직을 사직하겠다 해서 단순히 보직해임이 아니라요. 교수를 사직했고요. 아들은 의전원에서 자퇴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본인의 경력도 망가지고 사실 어느 대학원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겠다, 자식을 의사로 만들겠다라는 아버지의 빗나간 부정이 본인의 명예도 손상시키고 아들의 미래도
망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어떻게 이 조국 이 현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이렇게 유사할 수 있을지 참 석연치 않다.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넘치고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원석 부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조국 씨와 조국 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위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볼 때요.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교육부를 감찰을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순수하게만 바라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아까 박창훈 부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려는 차원에서 감찰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거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서는 명백히 밝혀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자유한국당의 지금 곽상도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등등해서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을 전제로 지금 바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지금 모으고 또 추적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 조국과 관련된 내용은 보다 더 풍성하게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박완석 부장님께서 지금 취재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조국이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서울대, 이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지금 교수들의 반발이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한 또 그런 사람들 지금 뭔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딸의 논문을 두고 문제가 있다 없다로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딸이 지난 2008년 12월 당국대 의과대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 논문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과연 이게 적합한가,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 하는 논란이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물리천문학부 우주화학 교수, 제1저자 논문 책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없다. 제1저자로 등록이 돼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논문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결국 그것은 지도교수의 책임이다. 지도교수의 책임으로 그럼 끝날 일이라는 건가요? 지도교수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조 후보자의 책임을 묻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상당히 입증 불가능한 발언을 하시죠. 조 후보자가 딸을 1저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혀지지 않는 한 부모의 잘못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사실상 만약에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저자를 요구했다면 둘 다 책임이 있고 둘 다 책임이 있다면 지도교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책임의 경중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정유라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글쎄요. 지금 밖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오히려 정유라가 불쌍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하다못해 제가 오늘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좌성향이 짙은 뽐뿌, 그 뽐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진짜 문재인의 그 극렬한 지지층들이 많이 모인 곳이거든요. 근데 하다가 제가 거기서 정유라가 불쌍하다는 댓글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입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건드리는 게 바로 조국 후보자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지도교수만 뭐 문제가 있어도 지도교수만 책임질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국의 부인 정 씨가 만났다 아는 사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엄마끼리는 알아. 뭐 그런 말까지 나왔고요.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밀착된 그런 상황인 거고 아니 상식적으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1저자가 못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지금 1저자 했으면 그걸로 사실 게임 끝난 건데 이걸로 지금 두둔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웃긴 게요. 지금 지도교수를 운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조민 씨는 당시에 당국대에 학생으로 등록돼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연구원도 아닙니다. 전산상에도 아무 기록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지도교수 없습니다. 지도교수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학생이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지도교수를 배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서울대 교수는 참 물리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정교한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논문을 쓴다던가 이럴 때 가장 최첨단에 있고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지도교수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누가 봐도 지금 상황은 지도교수와 제자의 상황이 아니었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냥 와서 2주간 있다 간 상황입니다.
계속된 인턴 프로그램도 아니고 단 한 번이었고 그것은 바로 조국의 딸만을 위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지도교수가 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뭐 물론 지도교수 내지는 그 교신 저자의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기특해서 일저자로 올려줬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 서울대 교수라는 그 자격이 진짜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진짜 그렇네요. 그 교수? 그 지도 교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단국대 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 가서도 그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외국 대학 뭐 간대 해가지고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고려대 가서 실망했다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진술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애를 위해서 논문해줬다. 결국 그 뉘앙스를 본인도 모르게 다 풍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물리학 교수님이란 분은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계속해서 관련 내용 좀 이야기해 예, 주시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 다수가 지금 조국은 법무장관으로 안 된다는 여론이 이제 팽배한 상황에서 상당히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사퇴가 아니라 그러면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받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특이사항이 이 우종학 교수 같은 경우는요, 지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유가족의 요청대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를 특별법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했던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에 참여했던 교수였습니다. 아, 이력 있으신 분이네. 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주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종욱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 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논문을 철회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 교수는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저자가 잘못되었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연구윤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계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주 인터넷 고등학생이 병리학 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라는 것이고 이는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요. 이어 자연과학 논문의 제1저자는 실험 구상과 실험을 실제로 하는 역할인데 고등학생이 논문 제목에 있는 개념만 제대로 익히는데도 2주는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이 문제성을 알고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기에 부모가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확답을 아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논문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논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련은 있으셨는지 또 그 와중에 뭔가 답을 자제하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이미 느끼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제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매우 풍기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윤리도 그렇지만 우리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대학원생들이 논문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쓰지 않습니까? 날밤 새가면서. 그런데 그런 대학원생들도 일저자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력자의 자제입니다. 조국의 딸은 권력자의 자제고 유명한 말 그대로 폴리페서의 자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학 교수 입장에서, 지도교수 입장에서도, 지도교수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그 단국대 그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태를 바라보는 서울대 교수분들도 단순히 내가 어느 정치적 스탠스에 서 있다고 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정말 본인의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박창훈 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참 논문 쉬운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어려운 연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렇게 쉬운 거였습니다. 2주 동안 실제로 연구했는지 뭐 실제로 뭔가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다반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타가 발견됐다고요. 그렇죠. 영작을 잘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타가 발견되면은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저자가 돼서 그걸로 대학을 쉽게 갔다, 이런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참 불공평한 사회. 언제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가 없어질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정말 우리 조국 후보자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나도 되는 사회. 근데 알고 보니까 용이 안 나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개천에서나 살아라 라는 뜻으로 그렇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조국 딸과 관련해서는 참 논란이 많은데 한동안 또 잠잠했던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모펀드가 투자했던 그 논란의 회사 가로등 업체 웰스 CNT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가 결국 어쨌든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사모펀드사가 2017년에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는 이 코링크 거기가 투자하고 있는 이 펀드 그곳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서 최대 주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제 저희가 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여기 지금 수주 내역을 보면요. 2015, 2016, 2017년 보면은 매출이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8년 돼서 갑자기 매출이 30억 원을 뻥튀기가 되는 그리고 순이익은 0원이었는데 1억 4천여만 원이 되는 그리고 수주 업체를 보면은 40여 곳이 넘는데 물론 이 업체가 뭐 최근에 다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우량한 고객이죠. 왜냐하면 정부, 지방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을 상대로 어쨌든 수주를 잘 해가지고 수익도 급등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자, 정정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이렇게 말을 했죠. 웰스 CNT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얻고 수주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 가로등 상업이란 거는 이 지자체장,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있으면 입찰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 이 웰스 CNT가 이 성장한 배경에는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뭔가 뒷배가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정점식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최태식 대표 바로 이 웰스 CNT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조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는데요. 조 후보자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 조 후보자와 회사는 무관하다. 나는 그러니까 조국과 무관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에서 2017년 사업을 의뢰받았을 당시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일하던 지인을 통해서 이상훈 코링크 PE 대표, 지금 이제 등기상으로 대표로 되어 있는 이상훈 씨를 만났었고 이상훈 대표와 회사의 존재도 난 그때 알았다. 투자 받을 시점에 투자자 정보는 알지도 못했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캐치했던 게 투자자 정보를 알지 못했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투자를 받으면서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과연 이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 맞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언급한 게 관급 사업이었던 가로등 양방향 전멸기, 그러니까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02년부터 납품한 기존 납품 지역의 SOC와 이미 납품된 장비의 교체 시점 및 관련 예산 규모에 따라서 매출액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정체 상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에 사업했던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지 오히려 이 매출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 우리 가로등 쪽에서는 지금 정체 상태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니까 지금 가로등 전멸 사과 관련해서 막 AS 사원을 막 모집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 이게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모집 공고를 많이 하는데 물론 AS라는 거는 이미 구입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증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가로등 전멸기와 관련한 뭔가 지금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은 지금 지하철, 통신공사 이런 것도 이 회사가 맞나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사의 그 전자 제어 이런 것도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도 어쨌든 관급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의심을 좀 더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이 대표는 부인을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조 후보자가 뒤에 있었다면 사업을 난 200억 규모로 했을 거다. 내가 고작 30억 매출 받아 했겠냐 이런 식으로 난 절대 아니야 라고 계속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하건대 난 조국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네티즌들은 석연치 않을 수밖에 없죠. 아니 투자는 받았는데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니 말이 되느냐. 마치 음주 검문에 걸렸지만 음주 추정을 불라고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비유를 이제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국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을 바로 코링크 PE에 투자했고 이 PE에서 이제 운영하는 펀드의 일부가
상당 액수겠죠. 이것이 웰스 CNT로 갔다. 그래서 38%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건데 문제는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페이스북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TFA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링크 P를 통해서 투자한 이 웰스 CNT가 2017년 말 기준 10억 5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조국 가족이 투자한 금액이 10억 5천만 원이죠. 근데 이 회사가 누군가한테 빌려준 돈도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웰스 CNT는 2016년 말까지 대여금이 2천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곳에 빌려준 돈이 2천만 원밖에 불과했고 그리고 2017년까지는 그다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지 않은 그런 회사였다. 근데 갑자기 2017년 7월에 이때 또 조국이 민정수석 한창 할 때 아닙니까? 이 당시에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회사로 이제 9억 원 가량의 이제 돈이 들어왔고요. 여기에 또 약간의 돈을 더 보태서 누군가에게 10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보여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여금은 어떠한 금전을 대여한 누군가 혹은 회사 이런 곳에 대여할 경우에 회계 개정상 자산으로 해당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개정 과목인데요. 자, 이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2016년에는 20이라 해서 이게 100만 단위거든요. 2천만 원인데 그 다음에 보면요. 10억 5천만 원으로 딱 나옵니다. 갑자기 대여금이 늘어났다. 라는 점에서 지금 석연치 않은 상황이고 이게 바로 지금 김용남 의원이 오늘 당 회의에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여주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말합니다. 조 후보자 일가가 2017년 코링크 P에 투자한 돈이 정확히 10억 5천만 원 아니냐. 끝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대여금이 조 후보자 그 조국 가족 일가나 코링크 P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이건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조국 후보자와 웰스 CNT는 당장 이 자금 흐름의 명백한 출처와 목적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분명히 생산업체라는데 생산업체에 기계가 없는 건지 이 지금 웰스 CNT는 재무제표상 토지, 건물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해서 장부가액이 0으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0, 뭐 기계장치도 0. 물론 감가상각 등등의 요인에 따라서 회계상으로만 장부가치가 0인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 김용남 전 의원이 말하기로는 아니 생산업체를 알려줬는데 지금 어쨌든 재무제표 상만을 보면은 재무제표 이 지표로만 보면은 이건 뭐 생산시설도 갖추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유통업체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한 부분인데요. 바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펀드 업계에서는 이 펀드를 하면은 대신 운영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맡겨서 이제 매니저, 좀 전문가들이 투자를 대신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보수는 1.5에서 2%로 보통 책정이 돼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운영 보수가 0.2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투자한 돈에 대해서 그 굴려준 대가, 돈을 굴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불과 0.24%밖에 안 준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펀드 운영 과정에서 편법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김종석 자유한국당이 말합니다.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해서 법무부 장관 내정 이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제 원금이 배분됐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그 펀드가 지난달 25일이 만기였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펀드는 수익상으로는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 일반적인 상식이면은 이거 털어야지 이런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8월 8일에 부랴부랴 금감원에 펀드 만기 1년 연장을 신고했다. 이거는 청문회에서 증여세, 편법 탈세 등 지금 이 사은펀드가 또 증여세를 뭔가 편법으로 이용해서 뭔가 넘겨주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서 만기를 연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김종석 의원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조국 딸 문제도 그렇고 이 사모펀드도 참 뇌관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이 대여금 논란, 이 웰스 CNT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뭔가 10억 5천만 원 누군가한테 갔는데 그 돈이 어디에 갔을까라는 그 논란이 지금 쟁점이 되면서 지금 조국 논란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웰스 CNT 거기서 돈을 10억 5천만 원을 어디에 송금했는지 그것만 밝히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고 있다.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했을 때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이 떳떳하면 바로바로
해명자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본인의 말이 아니라 명백한 문서 있지 않습니까? 공인된 문서로 확인을 시켜주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점점 커지는 건 아닌지 그 회사 대표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당하면 제발 좀 그대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투자를 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상호 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상당히 명확한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계약 조건이 밝혀진 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사모펀드가 투자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는 최근에는 이제 이자도 차용증 쓰고 이자도 있지만은 또 지분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전환사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좋겠지만은 사실 거기까지 안 가도 조국 딸 논란에서 그냥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박완석 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모펀드 논란 같은 경우는 좀 더 자료가 더 명확히 나와야 더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의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운용 보수가 예상외로 너무 작다는 겁니다. 운용 보수가 작은 이유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이 운용사가 이건 정말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밝혀져야 알겠지만 운용하는 업체 측은 막상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이미 투자처는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닌가. 그냥 펀드 업체를 이용한다는 그 명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시 그 회사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의혹이 너무나도 넘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다루는 게 지금 속도를 못 따라갈 지경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조국과 관련돼서 사모펀드, 웅동학원, 조국 딸, 조국 아들 지금 다 엮여 있습니다. 지금 아들 뭐 병역 논란 등등도 다 엮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추가적인 사실을 계속 찾아서 지금 주장을 제기하시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일 1일 뉴스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취재를 덜 하신 부분 있거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제가 다반 뉴스 때 이 뉴스를 발견해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문의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보도해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딸의 비위를 숨기기 위한 거면 아주 큰 범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찾고 그것만 먼저 보도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건 얘기 안 하냐? 왜 이건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뭘 우선순위로 놔야 될지 그런 부분들 고민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다 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취재를 안 한다 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록 좀 빠진 부분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좀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좀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 계속 보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이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부장님. 예, 보통 이런 경우에 반격의 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뭔가 조국 쪽 혹은 문재인 정권에서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번부터 1400만 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하나도 퇴로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완석 부장님. 문재인 정권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과 여론이 조국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적을 하고 지탄을 해도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의 청문회 현장을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어떤 비위 의혹이 있고 그 비위 의혹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국의 위성과 청와대의 이런 실정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을 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신의 한수 기자 여러분들, 이 밤 늦게까지도 정말 저희 지금 야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국 하여튼 참 밉상이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 취재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은 조국 이 사람은 강행을 할 작정인가 봅니다. 지금 자기 딸, 아들, 그리고 뭐 가족, 지금 논란 다 터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뭐 질책을 달게 받겠다. 어쨌든 청문회를 빨리 열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청문회를 열으면은 야당에서 아무리 뭐라고 난리를 쳐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이라는 인물의 머릿속에는 언제쯤 내가 장관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지금 가득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조국 이분께서 질책을 받아야 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청 아니겠습니까? 검찰 가서 질책 받으셔야죠. 지금 나오는 의혹들 보면요. 검찰에 당장 가서 조사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조국이라는 인물의 이 뻔뻔스러운 행동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는 앞으로도 계속 이 조국과 관련된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24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구국집회가 열립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이 뻔뻔스럽고 부도덕한 집권 세력을 심판하고 규탄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신의 한수 채널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알람 체크 꼭 해주시고요. 영상, 추천, 댓글 많은 응원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야근이라 피곤해. 졸려. 아이고. 아까 저녁을 너무 두둑히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그냥 정상적인 한 끼 먹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드셨죠? 햄버거. 햄버거? 네, 뭐 작은 걸로. 작은 거? 작은 거? 아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건데. 아, 저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단식이 아니라 절식 아닌가 절식. 절식. 저녁을 그렇죠. 안 먹는. 그렇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녁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아, 네. 왜 다이어트 도시락 먹으라니까 왜 도시락을 안 먹고. 근데 저 점심 땐 다이어트. 아 그러니까 먹어요. 저녁도 조금은 먹어둬야 좋을 텐데. 그렇긴 한데. 하긴 20대라 체력이 아직은 여기 40대 저기 할아버지들은 가만히 있던 분 왜 당하게 하시오? 이분들은 하루에 한 끼 드시면 큰일 나니까. 아, 방송 빨리 끊어야겠어요. 예. 아직 안 끊었어요? 방송 빨리 끊어주시죠.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네,